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단원의 다항함수의 적분법 중에서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 부분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여태까지 우리가 부정적분 그리고 정적분을 배우면서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디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 도함수의 활용 부분에서는 그 활용 부분이 굉장히 넓었고 다양했어요. 그래서 뭐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그다음에 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속도와 가속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이제 이렇게 다항함수 안에서 그 도함수의 활용이 굉장히 넓었다면 사실은 정적분의 활용은 딱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배울 넓이, 그 다음에는 속도와 거리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우리가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넓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럼 사실은 넓이는 끝나게 되는데 먼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e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직선이죠. 그 다음에 x는 t라는 세로. 자, y는 fx가 ex야. y는 ex. 그 다음에 x는 t,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인데요. st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st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여러분 뭐예요? t 곱하기 자 세로는 t에서의 y좌표다. 즉 y는 ex였으니까 여기는 2t가 되겠고 그래서 높이는 2t가 된다. 그러면 약분을 해서 t제곱. 그러면 x가 1로 움직였어. 만약에 여기 1 있다. 그러면 넓이는 바로 1의 제곱 1이 되는 거고 세로가 2다. 세로가 2다 라고 하면 넓이는 4가 되고 이렇게 계속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t의 값에 따라서. 그랬을 때 st의 도함수 s't를 한번 구해볼게요. 또 미분 열심히 했고 우리 또 잘하니까. t제곱 미분하면 2t입니다. 어머. 그런데 이 2t가 뭐냐? 함수 ft, 즉 우리 아까 y는 2x였잖아요. ft는 2t. 오호, 그래서 넓이의 도함수, 넓이를 우리가 구했는데 그 넓이의 도함수가 그래프의 함수와 똑같네 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서 맞아, 모든 경우에서 다 맞나 봐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넓이를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느냐, 곡선의 함수가 되느냐. 즉 곡선의 함수를 적분을 해서 그 어떤 구간에서 적분하는 게 정적분이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그때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이가 ST일 때 넓이 잠시만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곡선의 함수 FT를 알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증명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여러분.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곡선 y는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를 구해보자. 우리 교과서 133쪽 하고 있어요. 뭐냐면 다시 ft와 x는 a, x는 t, 그 다음에 x축 요걸로 둘러싸여 있는 요 st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시작을 하는 건데 먼저 닫힌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그 곡선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위와 아래에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와 b 사이에 지금 여기 t가 있잖아요. 근데 이 t에 대해서 fx와 x축 및 x는 a 그리고 x는 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st로 잡았어. 그랬을 때 x의 값이
t에서 만약에 t 플러스 h까지 변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t니까 여기에 t 플러스 h, 지금 h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t부터 t 플러스 h까지 여기 사이의 넓이가 여기 사이의 넓이니까 이거를 st의 변화량, 즉 s t 플러스 h에서 st를 빼준 st의 변화량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t부터 t 플러스 h까지는 변화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화량은 fx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x는 t, 그 다음에 x는 t 플러스 h, 그리고 x축, 요걸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 선생님 빗근친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fx가 지금 t부터 t 플러스 h까지 해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속인 함수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맞죠? 그러면 이 안에서 fx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곡선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높이가 있고 가장 큰 높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장 작은 높이를 스몰 m, 미안해요. 가장 작은 높이를 스몰 m, 그리고 가장 큰 높이를 라지 m이라고 하자. 이 m과 라지 m은 그 fx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왜냐면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넓이 st라는 것이 여기 제일 작은 높이에 의해서 생기는 사각형이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빨간색 박스의 가로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 t부터 t 플러스 h였으니까 여기는 h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가장 작은 넓이는 뭐가 되냐면 h 곱하기 m이 되겠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높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게 제일 큰 사각형. 그래서 여기가 m, 그 다음에 여기가 h,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이제 제일 크게 된다.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st, 넓이가 st라는 건 뭐예요? a부터 t까지죠. 네,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파란색으로 빗금친 거는 뭐냐면 그 부분이 st의 변화량, 즉 넓이의 변화량이었는데 a부터 t 플러스 h까지 넓이, 즉 전체 요 사각형, 지금 그리고 있죠 선생님이. 요 사각형, 큰 사각형에서 st, 우리 요 핑크색 st를 빼야 누가 남는다?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s, t 플러스 h 마이너스 st, 즉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넓이, 우리 아까 요거 작은 박스 그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가장 큰 사각형 박스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얘를 이제 식으로 어떻게 써줄 것이냐? 작은 사각형은 MH죠. 큰 사각형은 라지 MH가 돼요. 자, 근데 우리 아까 H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양변을 H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스몰 m, 그 다음에 H분의 S, T 플러스 H, 마이너스 ST, 그 다음에 라지 M이 되겠다. 자, 근데 이것은 H가 0보다 작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해요. 그거 따로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H가 0보다 작을 때 양변에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를 곱해서 그 마이너스 H로 나누게 되면 H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H는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수로 나눈 꼴이라 결국에는 이제 똑같아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연속이니까 자, h가 한번 0으로 가보자 이거야. 즉 아까 우리가 st 플러스 h에서의 fx가 h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결국 t 플러스 h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ft로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ft 플러스 h는 ft로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 가장 작은 높이라는 m 역시 ft로, 이 사이가 이 지금 빗금친 거가 양쪽이 m과 라지 m이었는데 얘네들이 결국에 ft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작은 높이, 제일 낮은 높이인 m도 ft로,
다음에 가장 큰 m도 ft로 가게 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h가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얘도 h가 0으로 갈 때 m도 어디로 가? ft로 가. 라지 m도 어디로 가? ft로 가.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보면 자, 지금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t 플러스 h 마이너스 st가 되는데 얘가 m의 극한값. 지금 h가 0으로 가면 m의 극한값 뭐라 그랬어요? ft. 라지 m의 극한값도 ft. 그래서 얘네들이 극한값이 동일하니까 우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 역시 ft가 된다. 근데 요거 여러분 간단하게 나타내면 뭐예요? 이거 우리 도함수의 정의죠? 라지 s 프라임 t가 됩니다. 즉 s 프라임 t가 ft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st는 ft의 그렇지. 그냥 부정적분 아니고 한 부정적분이다. 왜냐면 부정적분은 너무 다양하니까. st는 ft의 한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st가 ft의 한 부정적분이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fx dx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의 한 부정적분이 x였으니까 sx를 하고 a부터 t까지 대입해 볼게요. st 마이너스 sa. 근데 여러분 sa라는 게 뭐예요? st는 a부터 t까지의 넓이에요. 그럼 sa는 a부터 a까지의 넓이니까 얘가 결국 뭐다? 0이다. 그래서 얘는 st다라는 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가 b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가 b일 때, 즉 b를 대입해보면 a부터 b까지 fx dx가 sb가 된다. 그러면 이 sb라는 것은 a부터 b까지의 넓이잖아요. st가 a부터 t까지의 넓이였으니까 sb는 a부터 b까지의 넓이인데 이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fx 곡선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넓이는 인테그랄. 내가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a부터 b까지 fx dx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만약에 닫힌 구간 AB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a부터 b까지 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이게 y는 fx야. 그러면 얘가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길 거고 이것을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fx가 되겠네요. 그럼 내가 만약에 a부터 b까지 fx와 요 둘러싸인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자, 넓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것도 뭐가 될 거예요? 얘 역시 s가 될 거예요. 그럼 이 s는 사실 뭐랑 같냐면 인테그랄 자, 우리가 그 곡선과 x축과 양 끝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a부터 b까지 함수 마이너스 fx dx를 구한 것과 같다. 맞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다. 즉 fx가 음수라면 그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한 것과 어쨌든 같으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걸 그냥 fx를 그냥 구해버리면 얘는 넓이인데도 불구하고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적분은 양수와 음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서 적분을 하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넓이는 우리가 양의 값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칭을 시켜서 구할 수밖에 없다. 즉 안에 있는 게 음수라면 밖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적분을 한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닫힌 구간 A부터 C까지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닫힌 구간 C, B에서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A가 여기 있고 이제 B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X는 A, X는 B, 그 다음에 곡선 fx,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넓이가 될 수밖에 없고 요 사이의 넓이는 우리가 합쳐서 S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A부터 C까지, 여기가 이제 C인데 A부터 C까지의 넓이는 양수예요. 그래서 S는 A부터 C까지는 그냥 fx dx. 근데 C부터 B까지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값이야. 그래서 이 밑에 있는 fx를 x축 대칭을 시켜서 위로 올려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C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자 어쨌든 양수니까 얘는 그냥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C부터 B까지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이 자체가 음수였으니까 합치면 양수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fx dx. 자, 어때요? 안에 있는 함수가 두 개가 똑같죠? 그리고 구간이 A부터 C, C부터 B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C 합쳐주면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절대값 fx dx가 되겠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경우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일단 연속이라는 전제 하에 곡선 y는 fx,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양 구간 x는 a와 x는 b, fx, x축, x는 a, x는 b 요걸로 둘러싸여 있는 요 넓이는 a부터 b까지 fx dx인데 그냥 양수일 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음수일 때를 고려해서 절대값 fx dx다. 왜? 절대값을 쓰지 않으면 넓이가 자칫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이다 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한번 지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다 푸셨으면 줌으로 돌아와서 선생님과 같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